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계엄군 지휘관들과 경찰 지휘관들의 이 말이 모두, 증언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또 조작된 것도 드러나고 민주당과 결탁되어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가 이 문영배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일자를 정해놓고, 선고일을 정해놓고, 선고 결과도 정해놓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탄핵 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전 변호인단이 이 총사퇴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를 그냥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심리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다음 이 탄핵 심리 선고가 언제 될 것이냐, 이게 전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헌정사에 우리 헌정 질서 자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이 발전, 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 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어제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 증인 추가 채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탄핵 심리를 멈춰서는 안 된다.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을 추가 신청해 달라. 그래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8일, 20일 이렇게 추가 변론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틀에 걸쳐서 오후에 추가 변론을 열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 측과 이제 마무리라면 이 국회 측에 2시간씩 최후 변론이 있고 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달 3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 대통령 측의 강력한 이 반발을 의식을 해서 지금 문영배는 여러 가지 멘붕 상태입니다. 이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로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20일, 그러니까 20일 이렇게 10차 변론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 3명의 증인에 대해서 이 증인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달 20일은 윤 대통령이 또 이 형사재판이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준비기일인데 이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위 윤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이 신문을 이 첫 재판에서 열겠다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구속 취소 청구입니다. 이 구속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도 불법 수사였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도 불법이었다. 또 구속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석방해야 한다. 이 신문을 재판부가 연기를 해서 사실은 이달 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초순에 이걸 연기를 해서 첫 재판 기일에 이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게 불법 부적절하게 일어났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현직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어 있다면 또 복귀를 하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서 20일은 안 된다. 이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헌재 심리는 이건 또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한덕수는 물론이고 홍장원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두 차례에 걸쳐서 정인신문에서 드러난 것이 이 홍장원과 곽종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탄핵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최소한 전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조사한 그 검찰의 조서 내용과 지금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 증언들, 이게 최소한 모두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는 조작을 하고 있다. 특히 홍장원에 대해서는 이 메모입니다. 체포조 메모. 이 메모가 넉 장이나 있었고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었고 보좌관이 작성한데 거기에 또 첨가까지 했다. 홍장원이 또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자기 공관에서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CCTV 확인을 하니까 공관이 아니고 국정원 사무실에 있었다. 그 시간에. 곽종근입니다. 곽종근은 이 민주당 측과 결탁이 돼서 박범계입니다. 박범계가 곽종근에게 뭐 사후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변호사까지 붙여주겠다. 곽종근이 그 민주당 쪽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방송한 내용들을 모두 민주당에서 질문을 짜주고 답변까지 짜주었다. 모두 조작된 것이 아니냐. 물론 다른 진술을 하는 이런 계엄군도 있습니다. 이 계엄군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작됐다. 모든 게 민주당과 결탁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 메모, 증언은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과 결탁이 돼서 조작된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홍장원에 대해서 정인신문을 하게 되면 홍장원이 두 번째 나와서 이렇게 정인신문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게 거짓말로 어떤 게 조작으로 드러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 탄핵 심리를 여기서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끝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까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20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못하는 만큼 이 기일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문영배를 비롯해서 완전히 이게 불공정하다. 문영배의 뭐 불법 음란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영배는 판사로서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범죄자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헌법재판소를 없애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영배 사퇴, 문영배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각종 증언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 다음 이 문영배의 탄핵 심리 이 진행이 거의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영배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느냐.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서 짬짬이가 된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드러난 것이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을 발표를 했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상이 아니다. 이대로 탄핵 심리를 끝내서는 이 탄핵 심리 어느 국민도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또 민주당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소위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168명이 참석을 했고 168명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면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갑자기 마흔역 임명 촉구 결의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을까? 국회에서. 마흔역은 이건 절차를 위반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각하시켜야 될 내용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국회 의결도 없이 이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이걸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2시간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두 쪽으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이거 선고할 수 없다.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각하를 해야 될 내용이다. 무효다. 그래서 이 문영배가 밀어붙이다가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난 10일 심리를 열었습니다. 심리를 열었는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겁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고를 하더라도 마흔역에 대해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일 이 문영배가 선고 일자를 추후에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괴상한 수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민주당 측이죠. 민주당 측에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자를 좀 치유할, 국회에서 그러니까 뭐 의결을 한다든지 다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럴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라, 이렇게 동의를 하는 문영배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선고를 하려고 했다가 이 선고를 못하고 재판관들 사이에 완전히 반반 나뉘어서 이제 뭐 충돌이 난 것입니다. 선고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꼴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다시 의결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라라고 문영배가 이렇게 동의를 해줍니다. 거기에 발맞춘 것이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마흔여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 이거 민주당이 차마 새로 처음부터 다시 이 마흔여개 임명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이걸 국회에서 의결을 그칠 수가 없으니까 임명 촉구 결의안 정도를 하면 168명이 찬성했다, 이걸 가지고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이 문영배와 민주당의 짬짬이, 결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문영배의 그런 동의 또는 그 지시, 결정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걸 원식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독단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기는 굉장히 쪽팔리죠. 이건 뭐 사실은 이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과반 이상으로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면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서 이제 뭐 이런 정도 결의안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태도가 잘못됐다.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서로가 지금 짜고 지금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짬짬이가 있다라는 게 읽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 문영배는, 최소한 문영배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격리시켜야 한다. 문영배는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을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걸 임명을 보류할, 사실상 거부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이게 마흔역을 임명한다라고 해도 마흔역이 이 탄핵심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마흔역이 마지막에 또 개입을 해서 이 탄핵심리 결정에 개입을 한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불공정인 겁니다. 이 논란도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흔역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민주당이 처음부터 완전히 이 스텝이 꼬인 겁니다. 풀지 못하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입니다. 만약 임명해도 이 마흔역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 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분명해진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이 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모든 것이 뒤집어진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